나 이게 낫나? 유튜브 틀어줄까? 황지훈? 아, 드디어 황준이 화면에 비쳤어요. 좋은 거 샀네. 와, 너네 집 넓다, 야. 뒤에 다 보인다. 황지훈. 마이크 테스트. 황지훈. 황지훈 대답해봐. 황지훈 씨. 황지훈? 선생님, 김도현 방금 일어난 것 같아요. 돌아가라고. 황지훈, 마이크 켜고 얘기해, 마이크 켜고. 목소리 들어야겠어, 황지훈은. 황지훈? 마이크 켜고 얘기해, 빨리. 응? 황지훈? 좀 모른 척 하는 거야, 지금. 응? 할 줄 몰라, 지금, 설마?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돼, 황지훈. 아, 빨리 시작하자. 지금 녹화 눌렀는데. 왜, 황지훈? 지훈아? 아, 내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마이크 켜놨는데.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너 며칠째 지금 화면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쌤들이 얼마나 너를 갖다가, 황지훈? 아, 빨리 하자, 지금. 그래. 황지훈, 이 두 개로 나오네. 자, 여튼, 자, 어제 했던 거 이어서. 황지훈 마이크 꺼, 이제. 이상하게 들린다, 지금. 막 울린입니다, 지금. 자, 국권 피탈 과정.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좀 할 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중요한 거는 러일 전쟁이야.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러시아 간에 한반도를 두고 사실상 이제 끝났죠. 이제 얘기 두 나라 중에 승자가 이제 가지는 거죠. 한반도에 대한 이권, 식민지. 근데 쌤이 이걸 설명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이걸 이제 한 5단계로 나눴어요. 알겠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한일 의정서. 화면이 잘 나오면 이대로 하고요. 유튜브도 열어줄게. 필요하면은. 유튜브 열어줄까? 네, 유튜브도 열어줄게, 그냥. 알겠어요? 유튜브도 쌤이 열어줄 테니까, 잘 안 나오거나 흐리면 이쪽으로 가서 봅니다. 잠깐만요. 유튜브 라이브로 보셔도 됩니다. 이제 능수능란하다, 이런 거는. 아이고. 자. 쌤은 이제 온라인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암만 생각해도. 물론 오프라인 나오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자, 라이브 눌러 놓을게요. 일로 가서 봐도 되고요. 조금 늦다는 거, 여기는. 잠깐만. 됐고. 됐다. 복사. 닫기. 자, 채팅창에다가 주소 보내놓을 테니까 가서 일로 볼 사람 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일 의정서. 요거 일단은 이게 군사동맹이라고 했어요. 군사동맹 단계였고, 우리가 원해서 했던 동맹은 당연히 아니죠.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군사동맹이었고, 일본이 이제 우리 어떤 그 군사 물자라든가 전략적 요충지를 갖다 마음대로 막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요까지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거였고, 이 내용은 고문 정치였고요. 알겠습니까? 제 외교와 재정을 갖다가 이제는 감시하는 거죠.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통장을 갖다가 아내가 다 가져갔습니다. 내가 돈 쓰면 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돈 쓰면 뭘 썼는지, 뭘 샀는지, 무슨 활동하고 다녔는지 돈만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어떤 활동이나 재정 상태를 갖다가 다 이제 사실상 감시하는 거였죠. 메가다, 그 다음에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 외교를 갖다가 외교 고문 쓴
얘 미국 사람이었죠. 얘는 일본 사람이었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와 재정까지도 이제 일본이 감시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 중요한 게 이거였었어요. 요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끝나고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자, 이 강대국 간의 조약 3개 요거 잘 기억해 둡니다. 알겠나요? 강대국 간의 조약,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이 이제 교통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스라, 테프트, 미디아. 어쨌든 그 뼈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아.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오케이. 그 다음에 포츠머스 강화조약. 포츠머스 조약 해도 되고, 조약. 요게, 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의 이 한반도 지배를 갖다가 사실상 강대국들이 오케이 해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지배를 갖다가, 미국, 영국, 러시아한테 전부 다 이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알겠어요? 쌤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러일 전쟁은 사실 일본이 승리한 전쟁은 맞지만, 이게 조약상으로 봤을 때는 비긴 전쟁이었다고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러시아는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한테 배상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해됩니까? 배상금 이런 거 없었습니다. 러일 전쟁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 당시 막대한 돈을 쓰면서까지 이 전쟁을 치렀는데, 막상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얻은 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지배권,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근대 국가야. 국내 여론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뭐 일반 백성들이 막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그 반발 되게 심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느냐. 특히 군부 세력들의 반발.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요. 자기 부대원들 다 죽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냈는데, 막상 뭐 배상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어버리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되게 심했습니다. 알겠나요? 일본 내부에서 그랬다고요.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조선은 이제 사실상, 지배해야 되는 거야. 지배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이제 1905년이 됩니다. 1905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거 뭐 다 아는 거야. 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외교권 뺏겼고, 뭐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다는 그런 조약이 바로 이 을사조약입니다. 그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이 형식 자체가 뭐 조약에 맞지가 않다. 뭐 맞아요. 그것도 맞고, 강제로 체결된 거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조약 자체가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어요? 뭐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냥 반반 나눠가지고 그걸 쓰는데, 이게 하물며 나라의 국권을 넘기는 건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와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정황들도 보이고. 어쨌든 조약 자체가 이 형식에 맞지 않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효죠. 그래서 늑약이라고 부르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원래 명칭은 이거예요. 원래 명칭은. 자,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제 1차는 고분정치 했잖아. 맞죠? 그 공식 명칭은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2차 한일 협약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약문 형식에 맞지 않으니까. 자, 이걸 맺게 된 배경은, 얘들아, 너네 이게 내용은 알아. 그러니까 을사조약의 내용은 아는데 이걸 왜 맺게 됐는지 잘 설명을 못 해요. 잘 몰라요. 자, 이게 왜 맺게 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 애들이 러일 전쟁 끝나고 대한제국에 외국권이 필요해? 갖고 와?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다 원인과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갖다 일본이 왜 하필이면 가져왔을까? 그거는 러일 전쟁 중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대한제국의 움직임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일본의 승리로 굳혀져 간다는 건 정말 대한제국의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 군사동맹 자체가, 얘들아,
군사동맹 자체가 대한제국이 원해서 맺은 게 아니잖아. 일본이 이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이기길 원하지 않았고, 동맹이지만 자기 동맹국이 지길 바랬던 그런 대한제국의 그 심정 이해하겠죠, 당신들도. 이해되죠? 강제로 체결됐으니까 러시아가 이기길 바랬죠. 그래서 이 고종도 사실은 러시아 측과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용익, 그냥 알아두세요. 이용익이라는 이 보부상 출신의 되게 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종의 고종 황제죠.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러시아 측과 계속 이제 교섭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떻게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이 알아챕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이거를 갖다가 알아채고 대한제국의 이런 외교 활동을 갖다가 문제 삼기 시작해요. 너네는 우리랑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랑 동맹을 맺었는데 왜 적국인 러시아한테 이렇게 내통하고 난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적자면 고종 황제의 고종의 러시아의 비밀 접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빌미 삼아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갖다가 넘겨라 하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한 거죠. 이해됩니까? 내용.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갖다가 상실하게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일사늑약입니다. 그 일사늑약이 체결되는 곳이 거기 어디냐면, 덕수궁 너네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서울 가면 덕수궁 뒤에 중명원이라고 있어요. 좀 왕의 도서관을 쓰던 곳인데, 쌤 거기 뭐 몇 번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뭐 놀러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가 일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완용이라든가 했던 일사오적, 알겠습니까? 총 8명의 대신들이 그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얘들아, 이제 일사조약이 맺어질 그 당시 상황이 되게 살벌했었어요.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이겼잖아요. 러일 전쟁을 이긴 이런 막강한 자신감 뿜뿜이죠, 뭐. 알겠습니까? 이 자신감 뿜뿜인 이 일본 군대가 남산에다가 포대를 설치해놓고, 대포를 설치해놓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작정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인 상태에서 이게 시작한 거야. 너네 이거 안 맺으면 그냥 박살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게 외교권 넘기라고 들이미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종이 제일 중요하죠. 쌤이 지난 시간에 찍었던 동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외교권을 넘긴다는 이 문제는 사실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고종에게 있는 거야. 대한제국의 국채 다 기억나죠? 대한국 국제에 따르면 모든 권력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 설명해놨습니까? 그래, 고종한테 모두 다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고종이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넘기든지 말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 이렇게 일본이 거의 무력으로 그냥 들이밀면서 요구하는데, 고종은 이 당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밑에 대신들 8명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걔네들한테 결정권을 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자기가 대한제국의 황제잖아. 맞죠? 그렇게 법을 정해놨잖아, 또 지가. 근데 이게 이제 나라의 국권을 넘기는 이 상황을 계속 차일피일 미룹니다. 알겠어요? 이 당시 이제 이 고종에게 와가지고 이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넘기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해왔던 사람이 너네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알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였고, 계속 대신들을 만납니다. 알겠어요? 이토는 그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일일이 다 면접을 다 합니다. 뭐 생각은 어떠냐고. 그렇지만 그 신하들 당연히 얘기하지. 나한테 결정권 없다고. 고종한테, 황제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고종은 또 만나면은, 고종은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얘기 못하겠다. 계속 피하고, 그러니까 이또가 계속 막 이제 윽박 지르죠. 이제 막 너네 빨리 결정해라. 너네 우리하고 맺었던 군사동맹 하늘의정서 위반했는데 너 어떻게 책임질 거니? 이런 거지, 그 당시에 상황 자체가.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온 게 이완용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완용은 뭐 외국노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 이완용은 고종 가장 친했고요. 가장 친했고 이 고종을 만나가지고 계속 독대를 하면서 의중을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일본이 이렇게 무력적으로 그냥 나오는데 황제의 정확한 의중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겠다. 계속 물어보지만 고종 계속 대답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고종은 어쨌든 넘기기 싫었겠죠. 당연히 이거 뭐 어떻게, 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친하들한테 미루고. 이완용은 답답한 게 우리가 결정하면 그러면 고종이 이걸 또 수용할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일본하고 협상한 게 뭐냐면 이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넘기는 대신 일단 첫 번째는 황실을 갖다가 보존한다는 조건. 황실 보존. 그러니까 황실이라고 하면은 뭐고 종묘죠, 종묘. 그러니까 왕실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과 그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이 회복되면 다시 돌려받겠다. 자, 얘들아, 잠깐 이 당시에 이 외교권을 가지러 왔었던 이 이토의 생각은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 보호국화야. 보호국화. 자, 식민지가 아니고 보호국화야. 이게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보호국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너무 힘이 약하니까 일본 제국이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다 대한제국을 보호해줄게. 알겠습니다. 너네 나라를. 그러니까 외교권을 언제 넘기고 언젠가 힘이 강해지면 다시 되돌려 받겠다. 반환. 외교권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걸 체결한 거예요. 을사늑약을. 그러니까 너네 이걸 잘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완용을 내가 지금 변호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이분 대포가 따놓고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외교권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교권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놨지만 이거 언제 돌려받습니까? 그러면 대한제국이 힘이 강해졌을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상 이거는 그냥 명분이 그런 거고, 알겠습니까? 명분이 그런 거고 안 돌려주겠죠. 일본은 이렇게까지 전쟁해가지고 지금 대한제국을 갖다가 사실상 보호국화로 지금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외교권 상실하고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일본이 이제 이걸 장악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통감부라고 하는 게 설치가 돼요. 뭐라고? 통감부를 갖다가 어떻게 됐다고? 설치하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을사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요런 거는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줬는데 이거는 어쨌든 외교권을 넘기는 조건 자체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외교권 넘기는 조건 이제 이거였고 다시 받는다는 그 약속까지 받아놨지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넘기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야. 사실상 근데 얘들아 이 외교 업무만 했을까? 안 그렇겠죠. 알겠습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제어했겠죠. 이 통감부 자체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갖다가 상실했던 사건 을사늑약. 초대 통감이 누구였습니까? 알다시피 초대 통감. 통감부의 초대 통감을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듯이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어쨌든 2차 한일협약은 을사늑약이라 불리는 그 조약의 내용이었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에 다 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얘들아 이제 다음 단계로 갈게요. 자, 이렇게 외교권을 상실했어요. 1905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일본이 강제로 그냥 군대 갖다
놓고 독수공 포위해 놓고 이제 체결한 거니까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거니까 당연히 이거 불법이었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불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있었나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알려가지고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너네 이게 중요한 사건이 이거죠. 1907년에 일어났던 뭡니까? 네, 이거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자, 1907년, 잠깐만,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이 깜짝 놀랐어요. 1907년에, 맞나? 내가 헷갈리는데, 잠깐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만국평화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만국평화회의. 만국평화회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유엔과 같은, 지금 국제연합이잖아. 그런 국제기구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겨우 처음 만들어졌고, 그 기능 못 하다가 다시 또 2차 세계대전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유엔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제기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었어요. 근데, 그거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국평화회래요.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만국평화회의.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번째 열리는 게 헤이그에 있었습니다. 헤이그. 들어봤다, 헤이그. 그래서 헤이그에 우리가 보낸 우리 고종의 특사. 이거 중요합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외교권 상실하고 난 뒤에 우리의 억울함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잠깐만요. 한번 끊을게요. 자, 21분 찍었네요.